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배달 커뮤니티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배민이 로드러너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배민의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난 8월 28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까지 플랫폼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배민이 화성과 오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이 로드러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러너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셈입니다. 현재 배민은 배민 커넥트 앱을 통해 배달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로드러너가 도입된다면 이미 단가 하락과 배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달업계에 또 한 번의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로드러너가 도입될 경우 라이더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율근무 소멸. 배민이 준비 중인 로드러너 앱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직접 개발한 전용 라이더 앱입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이미 우리나라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요기요가 딜리버리 히어로 소속이던 시절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시작될 때 함께 도입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스케줄을 예약해서 근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반발이 심했고 효율성 문제도 불거지면서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만약 이 로드러너가 다시 배민을 통해 도입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배달 라이더의 핵심 장점이었던 자율근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배민 커넥트 앱은 내가 원할 때 앱을 켜면 바로 주문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일하기 싫으면 앱을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일정과 컨디션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로드러너는 다릅니다. 스케줄을 미리 예약해야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저녁 5시부터 밤 9시 같은 시간 블록을 플랫폼이 정해두고 라이더는 그 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종료하기가 어렵고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하는 교대 근무제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스케줄 멈춤 기능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일 뿐 지금처럼 자유롭게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라이더가 원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짜놓은 시간표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인 내가 원할 때 바로 일하고 언제든 그만할 수 있다는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관리와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달비 폭락과 불투명한 정상 구조. 현재 배달비 자체가 이미 거의 바닥 수준인데 로드러너가 본격 도입되면 이 단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러너가 시행 중인 화성, 오산 지역의 경우 현재 들어오는 단가가 거의 바닥 수준인 상황이고 멀티 배달, 장거리 배달 할 것 없이 기존 배민 커넥트 때보다 단가가 낮아졌다는 라이더분들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건당 5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배달권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피크 시간대 할증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 테스트 때는 피크 할증이 1.2배, 1.3배까지도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고작 1.05배, 사실상 5% 할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크 할증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장거리 배차 구조입니다. 로드러너는 장거리 콜을 일단 낮은 단가로 먼저 띄우고 수락 후 픽업 과정에서 추가 배차를 붙이는 방식으로 최종 단가를 맞춥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나 추가 배차 미적용으로 인해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낮은 금액의 배달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실제로 라이더분들이 처음엔 9,000원으로 떴다가 완료하고 나니 4,000원으로 정산됐다. 배차 전에는 7,000 얼마였는데 3배차 후 2,000원대로 내려갔다 같은 경험담을 수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사들이 직접 고객센터에 일일이 항의하지 않으면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스크린샷을 찍어두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정상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금액이 축소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투명성은 단건 배달에서 멀티 배달로 전환 시에 발생합니다. 단건 수락 시 노출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니라 멀티 배차로 묶이는 순간 금액이 다시 변동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보여준 단가가 아닌 멀티로 바뀌면서 중복거리가 제외된 금액이 지급되다 보니 수락 당시 받던 금액과 실제 정상 금액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콜이 860원, 심지어 두 번째 건이 4원으로 계산되어 마음대로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배달비가 과연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낳게 됩니다. 라이더는 매번 자신이 수행한 콜 금액이 정상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의심해야 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잘못 정산된 경우에도 책임은 플랫폼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민은 단순히 차액만 보상해주면 끝이라는 태도인데 이 방식이 반복되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늘 불안과 불신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콜비도 낮은데 정산 시스템조차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앱 화면 문제 플러스 라이더 통제 강화.
로드러너 앱 하면은 라이더들 사이에서 사실상 폭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로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지도를 아무리 확대해도 건물 정보나 텍스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로드러너 지도는 끄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외부 앱을 켜는 게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배달의 시간 단축이라는 본질을 흔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죠. 더 큰 문제는 배민이 로드러너를 통해 라이더들을 관리 가능한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성, 오산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 낮은 그룹이어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국 시행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드러너는 그룹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라이더들의 성과를 점수화해서 그룹이 높을수록 스케줄을 더 빨리, 더 좋은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문제는 이 그룹 점수를 올리려면 단순히 많이 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수락률, 출근율, 근무 태도 같은 여러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배달 앱, 특히 중동 지역의 탈라바트 앱을 보면 앞으로 배민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탈라바트도 똑같이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고 배지 시스템을 통해 라이더 등급을 나눕니다. 6단계로 나뉜 배지 점수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는 라이더일수록 더 좋은 미션과 더 안정적인 스케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배민이 앞으로 이 지표들을 라이더에게 강하게 요구할 거라는 점입니다. 탈라바트에서 공개한 KPI를 보면 승인율, 미출근, 활용률, 로그인 지연, 근무기간 같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요구하는 근태까지 철저히 관리당하는 구조입니다. 즉 로드러너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지금까지 자율성이 강했던 배달 라이더들이 사실상 KPI 평가를 받는 회사원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룹이 낮으면 원하는 시간에 스케줄도 못 잡고 미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나는 언제든 자유롭게 일한다는 배민 커넥트의 장점은 사라지고 라이더는 플랫폼이 정해준 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아가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치명타입니다. 지금도 배차 지연 때문에 배차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드러너가 본격 도입되면 라이더분들이 낮은 단가와 불편한 시스템으로 인해 콜을 더 안 잡게 되고 그 결과 배차 지연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지쳐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는 그대로 가게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해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배민은 왜 잘 운영되고 있는 배민 커넥트 앱 대신 로드러너를 밀어붙이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사용료입니다. 로드러너는 독일 본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자체 개발한 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배민은 그 사용료를 본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배민이 로드러너를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본사의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 압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글로벌 총 거래액은 유럽, 중동, 미국 모두 성장세를 보였지만 아시아만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 배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실적 악화가 본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민 인수 이후의 자금 흐름을 보면 4조 7,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인수 금액부터 시작해 2023년에는 4,127억 원 중간 배당, 2024년에는 5,37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 후 소각하면서 모회사에 환원했습니다. 배민은 사실상 매년 수천억 원을 본사에 송금하는 구조에 묶여있고 이제는 로드러너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사용료 수익까지 본사에 안겨주려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드러너 도입, 과연 라이더와 자영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